단일화의 데드라인으로 꼽혔던 이 투표 용지를 인쇄하는 바로 전날 17일 이 인쇄일 하루 전날인 17일까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를 할지 말지가 또 화두였는데 결국에는 이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사전투표 전날이 28일까지 그래도 남아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런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우선 평론가님은 이 내부적인 국힘 안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며칠 전에 조광황 최고위원은 또 뭐 한동훈이 양보를 하면 복당시키겠다 막 이런 좀 의지도 내비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인터뷰는 별로 뉴스 가치는 없고요. 예. 그냥 그 좀 진지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실제 보면은 네네. 네, 약간 그냥 양아치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을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고 네. 단일화 안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 건 맞는데 일단은 이 데드라인은 이제 네. 일반적으로는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가 한 번 있고 그리고 투표 용지에 인쇄되는 거가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사전 투표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 투표일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전에 심상정 후보가 경기도지사 나온 적이 있어. 심상정 의원이 그때 그 사퇴를 투표 사흘 전에 했어요, 그냥. 사흘 전. 유시민을 밀겠다며. 근데 네. 김문수가 됐죠, 그때. 됐는데 어쨌든 그냥 조건 없이 사퇴하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민주진보 단일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여기에는 부산복합에나 해당은 안 되고 제가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둘 다 이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는 방식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근데 그 확률은 한 30% 미만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냥 삼자 구도로 보는 게 훨씬 더 제가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손모가지 걸고 내가 누구랑 손모가지 걸었대 보니까. 그래요? 단일화 안 된다 나는 그 한결의 하호영은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둘이서 손모가지 걸었어. 그래. 내 손목은 소중하니까 단일화하지 마세요. 손목이 여기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손목까지 걸어. 네. 500원만 걸지.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 삼자 구도에서 약간 지금 최근에 눈에 띄는 거는 하정우 후보가 주춤하고 그리고 이제 37%에서 39% 이 정도 나오다가 그 MBC 부산 MBC 한길 리서치에서 35.5가 나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구조적인 하락세인지 아니면은 그게 여론조사가 튀는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앞으로도 35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그 언저리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40% 가까이 나오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삼자 구도에서 한동훈이 이게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40%가 하정우가 나오면은 이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박민식이 15%까지 거의 꼭 꼬꾸라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근데 제가 계속 어렵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4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은 뉴비 얼굴이 안 알려졌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내가 하정우의 가능성을 계속 높이 본 건데 만약에 35%대로 만약에 빠진 게 구조적 추세라면은 진짜 해볼 만하겠다. 한동훈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럼 1강 2중 구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2강 1약 구도까지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이번 주에 나오는 거를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조를. 네. 저는 이제 갔다 왔잖아요. 매주 이제 한 달 내내 매주 가서 토요일 일요일 날 있고 또 어떤 때는 한 4일씩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현장 돌아가는 걸 보고 있는데 어저께 제가 이제 확신을 했어요. 이거 이기겠다. 한동훈 대표가 이기겠다. 후보가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그 갈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제는 마침내 갔더니 이제 그동안에 박민식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와서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 한동훈으로 가야겠다라는 얘기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좀 달라지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왜 이게 이제 크로스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정우 후보가 생각보다 그 매력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돌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 정청래 대표로 전재수 이 3명이 이제 온갖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30몇 프로가 된 거야.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은 민주당 표는 다 똘똘 뭉쳤어요. 여론조사 보면 한 8, 90%는 다 하정우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거의 하정우를 찍겠다는 게 1%, 2%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그걸 치고 가고 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한계 오자마자 손탈탈부터 시작해서 오빠 논란부터 시작해서 예. 정청래 대표에게 책임 떠넘긴 거 그다음에 자기 공약 발표할 때 거기에 GRDP가 그러니까 그 지역 총생산이 1인당 2,200만 원인데 이걸 1억 2천만 원이라고 발표를 네. 해서 야 우리가 뉴욕만큼 잘 산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 들었던 예. 거 뭐 등등이 상당히 본인의 어떤 그런 한계를 보여준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가 투표율이 매우 높아요. 그래. 다른 쪽에 비해서 예. 이게 대개 이제 지방선거는 한 60% 이내잖아요. 50에서 60% 정도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북갑 지역이 이례적으로 항상 투표율이 높더라고요. 그건 왜냐하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아마 투표율이 70% 넘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투표가 높은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보수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수 지역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가면 그러면 보수 후보한테 유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 예. 여론조사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알뜰폰들을 많이 써요. 알뜰폰은 여론조사에 잡히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엊그제 이제 북갑 아까 그 만덕에 그 주민 뭐 축제인가 뭔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북구 지역에 축구 시합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 가서 보면 세 후보가 다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나타났을 때 주민들의 반응, 환호성, 사진 찍자고 서 있는 줄 이런 걸 보면 그냥 너무 압도적이야. 그러면 한동훈 후보에게 다 쏠려서 사진 찍자고 그러고 환호하고 뭐 손잡자고 그러고 뭐 이러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서 보면 한 6대 3대 뭐 한 1, 2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 야 이게 여론조사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 민심이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구나라는 예.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인지도하고 또 실제로 투표하는 건 다르다. 그 말도 맞죠. 예. 근데 인지도가 있어야 어쨌든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고 또 뭐 죄송한 얘기지만 박민식 후보 쪽에서는 사실은 캠프에 그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런 소문들이 계속 들려와요. 그래요? 다 일할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그 공동선대위원장에 무슨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을 임명했지만 그분들이 뭐 내려올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래서 뭐 그런 저간의 사정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거는 사실상 이미 크로스가 이루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여론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그래서 이번 주말쯤 되면 분명하게 이게 그 우열이 가려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21일 날 이제 출정식 다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 평론가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 하정우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AI 기획수석을 지내다가 내려왔는데 사실상 뭐 인지도는 크게 높지 않아도 지지율에서는 항상 그래도 1위를 차지했는데 조금씩 빠지는 분위기예요. 이건 좀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는지. 안 빠지면 이상하죠. 그런가요? 아니 뭐 김준혁 최고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기보다는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더 공고하게 뭉쳐있다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고. 네. 왜냐하면은 그 지난해 대선에 부산 전체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얻은 표가 40%였어요. 평균이. 예. 근데 북갑은 41%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느냐 평균적으로 진영이 쫙 갈렸을 때 네. 그렇게 차이 나지는 1%포인트면은 그냥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과거에 이제 민주당을 찍어봤던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네. 약간 뭐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부산에 다 저건데 국힘이 국회의원인데
여기마저 내주면 되겠냐 약간 이런 게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속력이 확실히 강한 건 같고 하정우는 제가 계속 예전에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지상전이 안 돼서 여기 고전할 거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가 지금 선거 치러본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내가 그 얘기를 초반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우려가 그 슬픈 예감이 이제 현실이 돼가지고 지금 뭐 슬퍼요 슬프게 나는 기쁘구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된 거라서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만큼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잘하면 그게 이제 좀 봐야 될 거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실책이 한 3-4번 연속으로 나왔을 때 이게 가랑비에 옷이 젖어가지고 빠진 게 구조적인 건지 아닌지 35% 나왔던 35.5 부산 MBC 한길 리서치 나온 게 이게 구조적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알들이 그러니까 뭐 김종혁 최고가 얘기하신 게 이제 이동전화 가상번호 방식이고, 그러니까 그냥 RDD 방식이 있어요. 랜덤으로 걸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무성전화 가상번호 방식이 많고 부산 MBC 것도 그거예요. 이동전화 그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통 3사한테 돈 주고 번호 하나당 얼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대 남성 이렇게 꼬리표가 부산 북구 거주 이거 있으면은 그걸로 돌리는 거. 랜덤은 이제 RDD는 랜덤이거든요. 그래서 랜덤으로 돌렸을 때 보수가 더 잘 나와요. 실제. 예. 그래서 여기에 알뜰폰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무리한 추정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알뜰폰 써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희망을 이렇게 김종혁 최고처럼 세게 품는 것도 이상하진 않다. 하지만은 그게 뭐 역전이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그러면 좀 러프하긴 하지만 골든 크로스 시점은 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이번 주말 정도로 예상해요. 아 주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21일 날 그 출정식을 해요. 네 맞죠. 출정식을 하는데 보면 제가 이제 그 구포시장도 올 때마다 들리는데 이번에 와서 이제 구포시장에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국수도 먹고 뭐 회도 먹고 그랬어요. 시장에 가서. 근데 그 시장에 진짜로 깜짝 놀란 게 거기서 텍사스에서 온 네 식구를 만났어요. 텍사스요? 텍사스에서 왔어. 멀리서 오셨네요. 거기. 그러니까 한동훈을 응원하려고 텍사스에서 와서 구포시장 왔더라고요. 그리고 정말요? LA에서 온 사람들도 만나고 뭐 일본에서 온 분들도 만나고 그거 보니까 구포시장이 완전히 명물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국제시장 됐네. 국제시장 됐어. 구포시장이 국제시장이야. 그리고 뭐 저는 이제 그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가다 보면 뭐 인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뭐 사진 찍자 인사하자. 그리고 상인분들이 확실히 달라진 게 처음에 한 달 전 그리고 뭐 그때 갔을 때는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 반겨주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상인들도 많이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고 이 한 달 동안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완전히 그 낮은 자세로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선거운동을 했던 것들이 드디어 이제 그 결실을 보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 주말 정도 되면 그때 나오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명백하고 뚜렷하게 그게 드러날 것이고 이번에 21일 날 출정식을 하거든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 재밌는 게 그 출정식을 거기다 아침에 하더라고요, 다. 아, 그래요? 네, 그 서울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다 저녁에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침에 하더라고. 아침에 하는데 사실 그 아침에 하면은 자다가 뭐 7시, 8시에 해서야 그거 무슨 뭐 사람들이 오기도 좀 힘들잖아요. 한동훈 후보는 아마 그 몇 시인가요? 6시. 아, 아침 6시요? 아니요, 저녁 6시. 아, 저녁 6시. 6시 하는데 그 구포시장에 쌈지공원 있잖아요. 저 출마 기자회견도 거기서 했었고, 그 다음에 그 해피마켓 할 때도 거기서 해서 사실 쌈지공원은 거의 한동훈과 한동훈 지지자들 뭐 이런 분들이 다 계속 집회를 했던 곳이에요. 모임을 가졌던 곳이어서 그 장소에서 또 합니다. 또 하는데 아마 그때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하얀색 물결로 뒤덮이지 않을까. 장관을 잃을 거예요. 그래서 구포시장이 한여름은 아니죠. 이제 초여름에 눈이 내렸다. 구포시장에 눈이 내렸다라는 표현이 그 적당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흰옷과 모자와 뭐 그 무소속을 상징하는 그런 복장으로 거기 나타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더 뚜렷해질 것이다. 이게 목요일이니까. 네. 그 목요일 날 그 21일 날 출정식을 계기로 해서 우열이 더욱더 분명하게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뭐 이제 김종혁 최고가 그렇게 보시는 거야.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 그러니까 구조적인 좀 이게 한계라든지 리스크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좀 많이 어느 정도 보도가 나와서 인지를 하셨을 텐데 네. 그 8일에서 10일 한국 KBS 총국이 이제 부산 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그때 이제 하정우 37, 한동훈 30, 박민식 17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뭐 한동훈 캠프에서 많이 고무가 됐다고 들었는데 이때 단일화를 했을 때도 40대 37로 하정우가 앞서 접점 내지만은 앞선 걸로 이제 앞섰다기보다는 숫자가 더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그 지지자들 박민식 지지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걸 보니까 박민식 지지자의 12%는 하정우로 가고 그거는 한동훈 지지자가 12%가 하정우 가는 거랑 똑같았어요. 그건 똑같았는데 박민식 지지자의 23%만 한동훈을 찍고 53%는 없다. 물론 이게 없다가 다 투표를 포기하는 건 아닐 테죠. 하지만은 박민식 지지자 이 17%라는 박민식 지지자들은 소위 말해서 짠물이에요. 그러니까 강성 보수고 한동훈 꼴도 보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중에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한동훈한테는 표를 안 주겠다 차라리. 그러니까 단일화가 꼭 아니더라도 소위 말하는 민심에 의한 단일화에 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 보수 분열이 이게 심상치가 않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박민식과 그러니까 하정우한테 다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박민식 거는 점점 흡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정우 표를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되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그 이제 여론조사의 결과에 나오면 지금 이제 그 하정우 후보는 그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져오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보수 진영으로부터 가져오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여튼 한 자리 숫자예요. 근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져오는 표도 9%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건 13%인가 이래요. 두 자리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범진보라는 분들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야, 그 사람도 뭐 어쨌든 계엄도 막은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인데 뭐 그 사람 지지하는 게 괜찮지 않아? 라는 게 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그 하정우 후보를 지지하는 그 퍼센테이지는 훨씬 낮아요, 그거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그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금 감정상으로 나 지금 그 박민식 찍고 있는데 지지하고 있는데 뭐 박민식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나 안 해. 나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투표할 때도 그럴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기서 말이야, 될 사람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전재수야, 우리한테 와서 맨날 형님, 누님 뭐 이래가면서 했으니까 찍어줬지만, 이 친구야 뭐 우리가 뭐 그럴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분위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박민식 후보의 표가 상당 부분 한동훈 표로 이전에 들어갈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딱 저런 얘기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하고 비슷해요. 서동요 있잖아요. 뭐 애들이 뭐 평강공주님은 뭐 온달한테 뭐 이렇게 막 노래 부르듯이 그 현장에 가보면요. 그 한동훈 후보 유세하잖아요. 그 다니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막 뛰어와갖고 아저씨 저랑 사진 찍어요. 이런 애들이 줄을 쓴다니까. 그리고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가서 제가 웃긴 경험을 했던 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저학년쯤 되는 애들인가 봐. 그 식당 주인분의 자제분과 친구들인 것 같아. 얘네들이 모여서 지들끼리 야, 너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나온다는데 알아?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학생도 아는 거면 상당히 초등학교, 중학교 뭐 저학년 되는 애들이 한동훈이가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그러면서 막 마치 무슨 서동요 부르듯이 그렇게 여기저기서 그 어린
친구들이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어서 예. 제가 보면 야 이게 확실히 민심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가서 뭐 저도 전직 기자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쭉 워치를 해보면 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한테 좀 불리한 것도 좀 지켜보려고 하고 뭐 이러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보수적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니까 네. 분명히 편견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야 옛날보다 훨씬 많이 달라졌고 이런 분위기가 저도 선거 치러본 2번의 선거 경험을 보면 아 이건 굉장히 희망적이구나 예.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지금 사실 북감 얘기만 했지만 부산에선 또 부산시장도 뜨거운 선거인데 여기서는 또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앞서고 있고 또 오차범위 내 초박빙이라는 여론조사도 나오긴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는 또 단일화를 그때 박민식 후보 가서 필요하다 이렇게 외쳤던 만큼 약간 이게 뭐 국민의힘과 한동훈 그 사이에 있는 후보라는 이미지가 좀 생긴 것도 있는데 여기 부산시장 판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평론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니 뭐 전재수 후보가 네. 뭐 오차 범위 내든 오차 범위 바뀌든 이기고 있고 예. 그 구도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큰 틀에서 구도가 변할까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네. 약간 대충 견적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전재수 후보 부산시장 후보가 좀 약점도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평가는 대충 끝난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이미 다 선 반영이 돼 있고. 전재수 장관으로서의 전재수가 또 해양수산부 이전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HMM 뭐 이전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좀 효능감을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지역 발전론에서 밀리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박형준 시장은 지금 대부분의 국민의힘의 지자체장들이 지금 이번에 선거 나온 분들이 그랬는데 왜 한 번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좀 불리한 선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모로 불리한데 박형준 시장 감동란하고 같이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왜 그거라고 해서 그 보는 사람들은 원래 박형준 찍겠지. 예. 박형준 그거 같이 해서 잃는 표와 얻는 표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보면 진짜 마음이 급하구나 이제 막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주워 먹으면 안 됩니다. 배탈나요 진짜. 예. 김재현 최고는 지금 부산시장에서 좀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착화되고 있잖아요. 예. 이걸 깨야 되거든요. 이거 뭔가 깨는 참신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박형준 시장께서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처럼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전략을 잘못 세운 거야. 감동란 TV나 뭐 이런 이른바 강성 혹은 극우 소리를 듣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가서 손잡아 보니 그게 오히려 중도층이나 온건 합리 보수 쪽에서는 야 좀 뭐 하는 거야 라면서 그 지지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 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한동훈 후보와 연대를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박 후보가 예. 그 출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를 모른 척하면서 한동훈 후보를 그 같이 손잡고 갈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내야 되는데 네. 만약에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이 아이 그래도 나는 박형준 뭐 감동란 TV나 이런 데 나오는 사람이어서 나 뭐 안 찍을 거야. 나 전재수 찍을 거야. 이렇게 돼 버리면 네. 뭐 이건 뭐 이길 수가 없죠. 고민이 좀 필요할 거예요. 지금 박형준 후보 캠프에서는. 예.